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소송 패턴 5가지 알고 가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실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고로서 소장을 냈는데 피고가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나쁜 사인이 아닙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시간을 많이 주고 나서 그 기간 안에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보통은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것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일이 되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전혀 답변하지 않는데도 판결 선고 기일이 아니라 변론 기일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변론 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때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판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잘 보완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소장을 냈는데 피고가 거짓말을 하면서 반박하는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쓸 때는 원고가 봤을 때는 완전히 거짓말인 내용들을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야, 피고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판사님이 피고 말이 거짓말인 거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피고가 아무리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뻔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세하게 써가지고 피고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잘 밝힐 수 있도록 준비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서 재판에 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원고는 소장을 내고 피고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피고 답변서의 내용이 원고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 가지고 잘 반박하는 추가적인 준비 서면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재판을 나가 보니까 판사님께서는 원고인 나에게 주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판사님 입에서 나왔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안에 맞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어요. 이 대여금 반환 청구의 본질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요.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즉 빌린 사람이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빌려주면 똑같은 돈 1억으로 갚기로 약정함으로써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만약에 내가 돈을 얼마 달라라고 썼다면은 청구 원인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그리고 내가 돈을 준 사실, 약정한 대로 나는 돈을 줬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낸 소장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완전히 새로 쓰는 게 필요하다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할 것, 그리고 가해 행위를 했을 것,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 이 부분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이 부분도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요.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여기까지를 다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청구 원인이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구 원인에 잘 드러나는지, 그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서류로 보완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고 송금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그리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인과관계, 그리고 이득액, 이게 모두 다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건이 다 충족하는지를 꼭 살펴보신 다음에 판사님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짚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법적 용어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본인에게 이 소송이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원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원고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반박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원고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어떤 공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원고로서도 그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 충분히 재반박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민사재판에 출석을 했더니 판사님이 나에 대해서 매우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패소의 전조 증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패소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소송 패턴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피고가 답변을 안 한다. 그러면은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좋은 징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피고가 거짓말을 하면서 다툰다. 피고의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님께서는 그게 거짓말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 나갔더니 판사가 나에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일 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일 때 각각의 요건 사실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때 필요하다면 단순한 준비 서면이 아니라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해당 법리적인 공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분명히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상하게도 판사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패소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